안녕하십니까. 미술치료 제2강 미술치료의 이론적 접근과 적용입니다. 이 강에서는 미술치료의 이론적 접근을 크게 교육학적, 심리학적, 재활적, 인지학적, 정신의학적, 통합적 접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그 두 번째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다시 5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치료의 이론적 접근 중 첫 번째 교육학적 미술치료입니다. 여러분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술과 미술교육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예술 형태를 기본으로 이론과 기법은 미술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공유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즉, 미술치료의 모든 표현은 미술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미술교육은 그 대상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정해진 수업 교환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수업 진행을 합니다. 또한 미술교육 내용은 이론과 실기이며 미술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미술치료는 전체가 아닌 개인이 대상이며 미술치료 수업 시 맞춤형 계획안은 따로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표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평가보다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심리회복에 중점을 주는 것이 미술과 미술교육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적 미술치료에서 알고 가야 할 중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동의 발달 단계별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입니다. 아니, 노인 수업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분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분류는 청소년과 성인의 그림에 대한 이해와 특히 뇌인지 발달이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치매 노인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가 오면 당연히 인지의 발달이 떨어져 그림에도 퇴행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기생충 영화의 다송이 그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요. 다송이의 그림은 로헨펠트의 발달 단계로 보면 도식기에 해당되며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대략 이 나이에는 기저선이 나타나고 과장과 생략, 대상에 맞는 색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방향성과 운동성, 입체적 형태 등을 이용한 미적이고 형식적인 그림의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영화에서의 그림처럼 사람의 형태에서 이 나이에 발달 단계상 눈동자와 코를 이렇게 제대로 그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발달 단계상 그림은 성인의 발달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여러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교육학적 미술치료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별 미술교육에 대한 학자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후 교육적 관점은 미술교육에서 미술활동을 중시하거나 창의력과 심리학을 연계하거나 치료적 관점에 중시하는 등의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미술 교육과 치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술 치료의 이론적 접근 중 두 번째, 심리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 접근 방법은 첫째, 정신분석학적 기법과 2. 분석 심리학적 기법 3. 인간 중심적 기법 4. 인지행동주의적 기법 5. 게스탈트 기법의 5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6가지 큰 접근 이론들 중에 두 번째인 심리학적 접근에서 5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법의 첫 번째 하위 영역인 1. 정신분석학적 미술치료 기법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공부하였기에 여기서는 정신분석을 적용한 미술치료에 대하여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미술치료는 무의식, 꿈, 상징의 내면 세계를 창작을 통하여 외연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며 내담자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그린 그림이 보내는 메시지를 찾아보고 그림의 연상 작업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현재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도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미술치료의 적용 기법으로는 자유화 그리기, 난화 그리기, 난화 상호이야기법 만들기, 꿈 떠올리기, 꿈 그리기 등 무의식과 관계된 미술치료를 적용하면 됩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법 중 두 번째 하위 영역인 분석 심리학적 미술치료 기법입니다. 분석 심리학적 미술치료는 미술치료의 목표가 미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숨겨진 근원을 찾고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와 원형적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 통찰과 이해를 가지고 성장과 변형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창작 행위를 통해 무의식이 자극되고 활성화되면서 이미지의 그림을 통해 집단 무의식의 이해도 가능합니다. 심리학적 미술치료 적용 기법은 적극적 상상 기법과 만다라 표현 기법이 있는데 적극적 상상 기법은 무의식의 내용을 드러내어 감정을 살리고 무의식의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으며 1단계 이미지 떠올리기, 2단계 선택된 이미지 표현하기, 3단계 얻은 자료에 대하여 반응하기, 4단계 자아와 무의식이 만나기, 5단계 적극적 종결 단계로 진행합니다. 만다라는 그림에 표현된 이미지와 상징을 통찰하고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단계로는 1단계 이완과 이미지 떠올리기, 2단계 색상을 선택한 뒤 만다라 제작하기, 3단계 만다라의 방위를 정하고 제목 붙이기, 4단계 만다라에 나타난 상징 이해하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법 중 세 번째 하위 영역인 인간 중심적 미술치료 기법입니다. 인간 중심적 미술치료의 기본 개념으로는 내담자가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가 아니라 삶의 적응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미술치료를 진행합니다. 인간 중심적 미술치료는 비지시적 치료 또는 내담자 중심 치료인 인본주의적 상담을 말하며 내담자의 미술 표현에 대하여 무조건적 공감적 수용을 통하여 자아를 표출하거나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을 말합니다. 즉 어떤 그림이나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도 무조건적 수용이 가능한 미술 기법입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법 중 네 번째 하위 영역인 인지행동주의 미술치료 기법입니다. 인지행동주의 미술치료의 기본 개념으로는 행동치료 기법을 미술치료에 적용시켜 모델링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감을 섞으면서 색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게 하거나 모양 꾸미기를 통해 공간과 순서 등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행동주의 치료는 정신역동적 치료에서 증상이라 불리던 것들이나 명확히 관찰되는 행동 중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입니다. 행동주의 접근에서는 행동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정의하고 경험적으로 입증하며 치료기간 동안 계속해서 변화를 체크합니다. 인지행동주의 미술치료는 구조적, 지시적인 것이 특징이며 치료 접근법들 중 가장 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 사용되는 자극과 반응, 소거, 강화 등이 주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내담자가 과감하게 신문이나 한지를 찢는 행동을 한다면 칭찬해주고, 칭찬이라는 것은 강화의 행동주의적 방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성인이나 인지가 퇴행한 노인들의 정서치료, 행동 문제를 지닌 성인에게 유용하게 쓰여 인지, 정서 향상에 도움이 되며 부적절한 행동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미술치료는 에릭슨, 피아제 등의 발달적 접근 이론을 기초로 합니다. 앞서 보았던 발달적 접근 이론 중 생활연령이 70세이나 정신연령이나 발달연령이 6, 7세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6, 7세 단계인 피아제의 전조작기 중 전도시기에 맞추어 활동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특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상에 맞추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클레이가 좋고 어떤 사람은 종이접기보다는 파스텔화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해 개발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상에 따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기법입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법 중 다섯 번째 하위 영역인 게슈탈트 미술치료의 기법입니다. 게슈탈트 미술치료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미해결된 과제를 찾는 방법이며 모든 인간은 개개인을 책임질 수 있고 통합된 인간이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합과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게슈탈트 미술치료에서는 형태나 색, 선 등으로 표현된 미술작품에서 현재 느껴지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면서 자신을 자각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해보고 느낄 수 있는 자아개념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됩니다. 워크샵 형태로 치료가 진행되기도 하고 점토 작업으로 하는 게임이나 느낌에 대한 그림 그리기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치료적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화상, 가면 만들기, 신체 본뜨기, 은유화법, 양말 인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게슈탈트 기법을 사용한 시어가기입니다. 자, 정답을 맞춰볼까요? 답은 이 강의 마지막에 올려두겠습니다. 이제 미술치료의 큰 이론적 접근으로 돌아가 세 번째인 재활적 접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미술치료의 재활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운동 감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인지 능력과 적응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 같은 사회적 행동 양식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거나 그들의 세계를 확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뇌 기능의 재활을 위한 노인과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감각운동의 자극 및 감각운동을 활성화시켜 신경세포의 활동을 개선시키는 신경외과와 재활센터 및
노인의학에 관계된 미술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별 뇌손상 기능 재활을 위한 미술치료에서 좌뇌 손상인 경우에는 기억 혹은 감각적 실어증, 시간적 상황 파악의 어려움이 있고 우뇌 손상의 경우 방향 감각과 공간적 조형 능력에 문제가 나타나므로 시각적, 운동적, 촉각적 자극을 통해 뇌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사진이나 옛 노래, 즐겨 입던 옷 등 기억을 되살리는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을 활용한 미술치료의 시도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자극을 통해 뇌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술치료의 큰 이론적 접근 중 네 번째인 인지학적 접근입니다. 인지학적 관점은 미술치료가 자아와 유기체의 부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불균형적 상태를 미적 혹은 심리적 수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기능을 한다는 기법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을 근거로 인간의 잠재력과 소질의 개발이 목적이지요. 이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통일체적 존재로 보았던 슈타인의 영향으로 발도르프 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지학적 치료의 영역으로는 소묘, 색을 사용하는 그림, 조소 활동의 세 가지가 있으며 소묘는 신체의 상부, 두뇌 활동에 작용하고 색을 사용하는 그림은 가슴, 정서에 작용하며 조소는 순조로운 신진대사에 작용하여 필요한 치료에 맞추어 사용하면 됩니다. 미술치료의 큰 이론적 접근 중 다섯 번째, 정신의학적 접근입니다. 정신의학적 미술치료는 병원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미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치유를 빠르게 돕거나 완화를 돕는 보조요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고립되거나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환자들에게 병원 생활 속에 사회와의 단절된 환자들에게 병원 생활을 개선해주고 단절된 생활에서 오는 2차적 증세를 줄여 그들에게 잠재된 건강한 측면을 회복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활동치료나 작업치료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작업치료라는 단어로 병원 등에서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신병원에서 미술치료를 공부한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다가 근래에는 간호사 및 복지사들이 작업치료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법 중 마지막 통합적 접근입니다. 통합적 관점의 정의는 조형예술의 여러 가지 예술 형태들을 상호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미술치료 기법을 말합니다. 통합적 관점은 독일의 프리츠 펄스 연구소에서 예술치료를 병의 치유와 완화에 도입하여 인성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미술치료가 다른 예술의 형태 및 매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환자에게 다양한 미술 경험을 제시하고 그들의 감정과 감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치료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이지요. 이 기법의 치료의 영역으로는 심리드라마나 미술치료를 연계하여 즉흥적으로 연기를 하고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을 한다거나 전래동화에서 느껴지는 내적 심상과 판타지를 그림으로 연결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동화는 인간의 삶을 상징적, 우화적, 풍자적으로 묘사하여 인생의 변화, 위기, 성장의 길을 제시해주는 매체이므로 동화와 미술치료의 접목으로 환자들의 무의식에 있던 불안과 갈등, 소망 등을 의식하고 대면하기가 쉬운 기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팥죽 할멈과 호랑이, 콩쥐 팥쥐, 신데렐라 등이 전래동화의 일종입니다. 끝으로 미술치료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술치료는 개인 대 개인이나
개인대 집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병원, 요양원, 재활센터, 금주금연 클리닉, 여성건강센터, 지역보건센터,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위클래스, 위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곳은 거의 모든 곳에서 실시가 가능하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지 않고 즉시성의 효과가 높아 향후 더 많은 파급 효과가 보이는 분야입니다. 미술치료의 희대효과를 마지막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동물 그림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13마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잠깐 머리만 식혀 봅시다. 감사합니다.